오늘 요지경제편은 일본의 대표 덮밥, 돈부리의 모든 것입니다. 돈부리는 큰 그릇에 밥을 담고 그 위에 요리를 얹은 뒤 소스로 간을 조절하면서 먹는 일본식 덮밥인데, 돈부리라는 말은 이 큰 그릇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밥 위에 얹는 요리의 종류에 따라 덮밥의 이름이 붙는데, 일본에서는 대중적인 요리로 값싸게 먹을 수 있는 외식으로 취급받으며, 얹는 요리에 따라 그 종류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직장인들이나 대학생들이 아침에 직장이나 학교로 가는 길에 사 먹는 경우도 많은데, 한국으로 치면 거의 토스트나 김밥, 샌드위치, 빵 또는 버거킹이나 맥도날드의 모닝 메뉴와 비슷합니다. 아침에 돈부리 집에서 돈부리를 포장해가는 경우가 많은데, 물론 점심이나 저녁 메뉴이기도 하며 먹는 방식 때문에 비빔밥과 많이 비교되기도 합니다. 값싸고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음식이지만 간식은 아니고, 그렇다고 정식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식사와 간편식 사이의 간단한 식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국밥, 제육덮밥, 돈가스가 남성의 소울푸드이자 여성들이 기피하는 데이트 음식이듯, 일본에서도 돈부리를 여성 혼자 먹는 것은 특이하게 여기거나 데이트 음식으로 좋지 않게 봅니다. 이런 인식 때문에 유명 돈부리 프랜차이즈인 요시노야의 간부가 여성을 규동에 길들인다는 성차별적 언행을 해서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시골에서 상경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여성이 남성에 익숙해지기 전에 규동에 샤브즈케 시킨다는 말이었는데, 샤브즈케란 마약에 절인다는 뜻으로 상당히 질이 좋지 않은 표현입니다. 일본을 흔히 성진국이라며 개방적 성 문화가 통하는 나라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상업적인 측면에서만 강할 뿐이고, 일상적으로는 성 역할틀에서 남녀 각자의 역할이 다른 것에 익숙한 곳입니다. 덮밥이라는 말 뜻 그대로 밥 위에 반찬을 얹어주는 음식인데, 그런 점에서는 초밥과 기원이 같다고 말할 수 있는데, 전통 초밥은 에도 시대의 에도에서 탄생한 에도마에, 즉 니기리즈시입니다. 비빔밥 문화가 있는 한국에서는 밥에 반찬이 얹혀 나오는 모양이라서 밥과 비벼 먹는 사람이 많은데, 한국 돈부리 전문 식당에서는 맛있게 드시려면 비벼 먹지 마세요란 안내 문구를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돈부리는 비벼 먹지 않으며, 카레라이스도 한국처럼 카레와 밥을 섞지 않고 숟가락에 둘을 적당한 비율로 같이 떠서 먹습니다. 반대로 비빔밥이 일본에 처음 소개되었을 때, 일본에서는 비비지 않고 고명 따로 밥 따로 떠먹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물론 어떻게 먹든 자유지만 비벼 먹는 것을 생각하고 돈부리를 만드는 집은 거의 없어 상당수의 돈부리들이 비벼 먹을 경우 재료의 맛이 심하게 안 좋아집니다. 가츠동만 하더라도 비벼 먹기 상당히 곤란하며, 특히 텐동은 애초에 비벼 먹을 음식이 못 되는데, 이런 것이 마음에 안 들면 현지화된 한국식 덮밥을 먹으러 가는 것이 답입니다. 사실 비빔밥과 비슷한 특징이 있는 요리라 서구권 커뮤니티에서는 비빔밥과 돈부리의 차이점을 묻는 질문도 적잖게 존재하는데, 해외에선 현지화되어 재료 구분이 확실하지 않다는 점도 있습니다. 밥과 소스가 부족할 경우 말하라는 안내도 많이 보이는데, 한 돈부리 전문 식당에서는 그릇을 손으로 들고 젓가락으로 먹으면 돈부리 종결자라고 합니다. 그래도 한국의 많은 식당에서는 그릇을 전부 내려놓고 먹어 그릇을 들고 먹으면 뻘쭘할 때가 많으며, 무엇보다 그릇이 엄청 무겁습니다. 이것은 일본과 한국의 식문화 차이이기도 한데, 일본에서는 그릇을 들고 고개를 숙이지 않고 먹는 것이 예의로, 한국처럼 밥그릇을 놓고 고개를 그릇에 숙여 먹으면 개가 밥 먹는 모양으로 무례하다고 여깁니다. 반대로 한국에서는 밥그릇을 들고 먹으면 거지가 밥 빌어 먹는 것 같다며 무례한 것으로 보는데, 일본의 젊은 층은 그릇이 무겁거나 뜨거우면 놓고 먹을 수도 있다고 의식이 변하는 중이기도 합니다. 돈부리는 반찬으로 쓰일 만한 식재료는 전부 소재로 쓰일 수가 있어 종류가 수도 없이 많으며, 일본 요리 중 육류의 비중이 가장 높은 편입니다. 일본은 과거 육식을 금기시했던 영향으로 인해 서구화가 된 지 한참인 지금도 식사에 육류가 차지하는 비중이 적은데, 육류가 없는 돈부리는 드물고, 텐동에도 경우에 따라 고기 튀김이 들어가기도 합니다. 규동이나 부타동 등 일부 돈부리들은 원래는 기본적으론 달걀이 들어가지 않는 종류도 있지만, 원칙적으론 달걀이 들어가지 않더라도 달걀을 넣는 경우도 있습니다. 육류의 비중이 높지만 상당수의 돈부리에 양파가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으며, 그 외에도 베니쇼가가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대표적인 돈부리인 규동, 가츠동, 오야코동, 텐동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규동. 일본의 소고기 덮밥으로 규메시라고도 하며 덮밥이라고 번역되는 돈부리의 일종인데, 일본에서 저렴한 서민 음식의 대표주자로 꼽히는 음식입니다. 규동의 탄생이 언제였는지는 돈까츠에 비해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음식이 나온 배경이 메이지 유신 이후 진행된 서구화와
1950년대 이후 일본의 고도 성장기라는 점은 확실합니다. 메이지 유신 이전 약 1200여 년간 내려온 육식 금지령 때문에 일본인은 대체로 멧돼지나 오리를 제외한 육지에서 나는 붉은 고기를 먹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메이지 유신 이후 서구화 정책의 일환으로서 육식해금령이 발표되고 대중에게 육식 요리를 보급하려는데 이때 시도된 것 중에는 소고기를 일본식 조리법과 접목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나온 요리 중에는 소고기를 이용한 전골요리 스키야키가 대표적인데 규동도 이 시기에 도쿄를 위시로 관동 지방에서 개발된 것이라는 얘기는 있지만 확실치 않습니다. 먼저 규동이란 명칭이 등장하는 것은 1970년대이기 때문에 그 이전의 역사를 명확히 추적하기 쉽지 않습니다. 요리의 주재료인 소고기가 대중화된 것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일본 경제의 고도 성장기에 미국에서 소고기를 수입하여 값이 떨어진 이유였습니다. 규동이라는 이름은 규동 전문 체인점인 요시노야에서 1970년대에 처음 붙였는데 얇게 저며 양념에 볶은 소고기와 양파 등을 치유를 첨가한 밥 위에 얹어 먹습니다. 그 외에 날계란 등을 추가 요금을 지불하고 더 주문에 첨가해서 먹을 수 있는데 24시간 규동집도 많고 저렴한 가격에 좋은 퀄리티로 제공해 일본에 갔으면 꼭 한번 먹어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자판기를 사용한 매장이 많고 한국어 안내도 있으며 김치규동 메뉴가 있는 곳도 있지만 한국인들이 생각하는 김치의 맛과는 조금 다릅니다. 또한 메뉴에는 안 나왔지만 여러 가지 비밀 메뉴를 제공하거나 규동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한 곳이 많은데 치유다쿠, 치유기리 등 규동에 들어가는 재료의 양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를 다쿠몰이라고 하며 심지어는 시로다쿠라고 하면 규동 소스를 국물만큼 담아서 국밥처럼 즐길 수도 있고 따로 국밥처럼 고기가 따로 나오는 규자라도 있습니다. 외식치고는 가격이 저렴하며 주문하면 바로 나오는 대표적인 일본식 패스트푸드인데 식당에서 먹을 수 있는 메뉴 중 가장 싼 수준입니다. 일본인들에게는 초밥이나 라멘급으로 일상적이고 친숙한 요리라서 셀러리맨이나 트럭 기사들이 혼자 들어가 빨리 먹고 나오는 음식이라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매장이 기사식당 분위기를 풍겨 여자들은 혼자 규동 체인점에 잘 안 들어가고 주로 테이크아웃을 이용해 규동집에 가면 남자들이 잔뜩 앉아 혼자 밥 먹는 광경을 볼 수 있습니다. 가격대를 맞추기 위해 보통 미국산 소고기를 사용하고 광우병 파동 당시에는 대부분의 규동집이 규동을 메뉴에서 빼버리는 고육책을 썼는데 미국산 소고기가 아니면 제맛이 안 나기 때문이었답니다. 대신에 돼지고기 덮밥인 도타동을 팔았고 제한적으로 수입이 재개되었을 때 규동 판매를 재개했는데 규동 체인점들은 규동뿐만 아니라 카레라이스나 아침용 연어 정식, 장어덮밥 등의 메뉴도 구비합니다. 한국에서 규동은 과거 요시노야가 강남역에 한국 지점을 내고 시장 확대를 노렸으나 일본 음식이 생소했고 밑반찬들을 따로 주문해야 되어 인기가 없었습니다. 철수하기 몇 달 전에 비벼 먹지 마세요라는 문구 때문에 손님이 더욱 끊겼는데 먹는 방식뿐만 아니라 사용하는 수저의 차이도 한국 진출 실패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한국인들은 숟가락으로 밥을 먹지만 일본인들은 젓가락을 주로 사용하는데 일본의 규동집에 가면 숟가락이 안 나옵니다. 한국인이 많은 시노쿠보 등지 규동집에서 숟가락을 달라면 유학생이고 먹기 전에 비비기까지 하면 관광객이라는 우스갯소리도 있습니다. 먹기에 불편해도 한국 사람들의 입맛에 맞았으면 성공했을지도 모르나 달고 짜고 느끼한 일본식 찌유 소스가 매운 음식에 길들여진 한국인의 입맛에는 맞지 않았습니다. 당시 대중들이 보기에는 불고기 덮밥과 비슷하면서도 느끼하고 가격대도 비싼 규동을 먹어야 될 이유가 없던 것이었습니다. 실패 이유들 중에는 하필 제휴회사가 당시 낙동강 패널 유출 사건으로 기업 이미지가 바닥까지 떨어진 두산그룹이었으며 1997년 외환 위기가 겹치면서 두산이 소비재 관련 사업을 모두 정리합니다. 이 때문에 규동은 한동안 대한민국에서는 잊혀진 일본 음식이 될 뻔했으나 2000년대 중반을 기점으로 규동집이 다시 활성화되었습니다. 요시노야의 실패를 교훈 삼아 한국인 입맛에 맞는 매운맛 규동이나 소고기를 많이 얹어주는 규동이 등장했고 가게에 따라 각종 비빔밥용 야채와 비빔밥용 고추장 소스까지 얹어주는 곳이 생겼습니다. 오뚜기에서 건더기가 풍부한 규동이란 즉석식품 형태의 규동도 나왔는데 국물이 흥건하다는 점만 빼면 나름 규동 맛을 잘 살려냈습니다. 아주 간단한 요리라서 직접 만들어서 먹어보는 것이 제일 좋은데 찌유를 섞은 물에 양파와 고기를 졸이기만 하면 끝입니다. 대표적인 돈불이라 여러 변종들도 존재하는데 치즈가 추가된 치즈 규동, 데리야끼 소스가 추가된 야끼 규동, 비교적 매운 규동, 매운 치즈 규동, 명란마요 야끼 규동, 김치 규동 등이 있습니다. 가츠동
가츠동은 일본 요리 중 돈부리의 대표 메뉴 중 하나로 밥 위에 계란 반숙과 장국으로 졸인 돈가스와 양파를 얹어 먹는 일본의 음식입니다. 일본에서는 크게 부담되지 않는 가격에 고기와 밥을 든든하게 먹을 수 있고 돈가스의 높은 열량과 밥의 탄수화물, 계란의 단백질, 양파와 파 등 채소도 섭취할 수 있어 높은 위상을 갖는 요리입니다. 돈가스가 통째로 들어가기 때문에 가볍게 먹을 수 있는 음식은 아니고 저렴한 음식 중에서 제일 비싼 음식 정도의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유래에 대해서는 몇 가지 설이 있는데 1913년에 도쿄에서 열린 요리 발표회에서 공개됐다는 설과 1921년 와세다 고등학교의 학생이 고안했다는 설 등 의견이 분분합니다. 확실한 것은 1910년대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상당히 근대적 요리인데 다이쇼 시대 10년에서 나카니시 케이지로가 돈가스 덮밥을 만들어낸 설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이쇼 10년 2월에 어느 날 나카니시 게이지로가 식당에 단골로 다니던 어느 카페에서 가게 요리사가 접시에 담아내는 밥과 돈가스를 각각 썰어 얹었답니다. 게이지로는 접시에 담긴 밥 위에다가 돈가스를 얹은 뒤 그레이비 소스와 완두콩으로 장식해 식당 주인에게 돈가스 덮밥으로 판매하라고 권했는데 이것이 가츠동의 시초가 되었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유래에는 몇 가지 의문점이 존재하는데 그 이전인 1913년도에 이미 같은 와세다 고등학생인 다카하타 마스타로가 소스에 돈가스를 밥과 같이 얹어 시초가 되었다는 설이 있습니다. 또한 돈가스 덮밥이 생기기 훨씬 이전부터 달걀 덮밥인 오야코동이 있었는데 이것의 아이디어를 얻어 돈가스 덮밥이 탄생되었다는 설 등 다양합니다. 요리하기 매우 쉽다는 것이 장점인데 재료가 적고 손이 덜 가기 때문에 요리 초보자라도 뚝딱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돈가스와 달걀, 밥을 사용하기 때문에 칼로리가 꽤 높고 영양가가 풍부하지만 다이어트에 안 좋은 요소가 다 들어가서 다이어트를 할 경우엔 무조건 피해야 할 음식입니다. 칼로리가 높아서 일본 경찰은 범죄자를 장기간 신문할 때 가츠동을 주거나 아니면 부모와 자식이라는 의미가 담긴 오야코동으로 범인의 약한 면을 건든다는 인식이 있습니다. 카츠가 이긴다는 뜻의 카츠를 연상시키기 때문에 중요한 시합이나 시험, 거래 등을 앞둔 사람들이 유난히 많이 찾는 음식이기도 합니다. 한국에서 수험생들이 수능 전에 찹쌀떡을 많이 먹는 것처럼 일본 수험생들은 카츠동을 먹는 것인데 요즘은 정말 중요한 시험에서나 미신 삼아 먹는 정도입니다. 자위대에서도 예로부터 카레라이스와 함께 단골 메뉴인데 군대 특성상 젊은 남자가 많고 돈가스가 하나 통째로 들어가 든든한 가스동은 젊은 남자들이 좋아하는 최고 메뉴이기 때문입니다. 오야코동. 오야코동은 닭고기와 달걀을 이용한 덮밥인데 오야코는 부모와 자식이라는 뜻으로 부모인 닭과 자식인 달걀이 같이 들어갔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입니다. 달짝지근한 국물에 졸인 닭고기에다 계란을 풀어 넣어 익힌 후 밥 위에 얹어 먹는 일본의 대표적 덮밥 요리입니다. 덮밥류 중에서는 가장 재료비가 저렴하고 조리법도 간단한 편이라 일본에서는 인스턴트 라면보다 인간다운 것을 먹고 싶어하는 독신자들의 기본 스킬입니다. 비슷한 요리로는 치킨 덮밥인 가라아게동이 있고 여기에서 파생된 것이 치킨마요 덮밥으로 일본에서 카라마요동으로 팔린 것이지만 일본에서는 인기가 없었고 한국에 들어와 인기가 많아졌습니다. 고기를 쓰는 덮밥의 기본 레시피라 여러모로 응용 가능한데 닭고기 대신 버섯을 쓰는 경우에는 계란덮밥, 소, 돼지 등 다른 고기를 쓴다면 타인동이 됩니다. 다른 고기를 사용한 음식에 이름이 타인동이 된 것은 모자지간인 닭과 계란이 아닌 남이기 때문이라네요. 일본 애들 참 이름 붙이는 것은 가스오부시 국물을 보통 사용하지만 다시마, 멸치, 표고버섯 등 다양한 재료의 육수를 사용해 만들 수 있으며 아무것도 없이 다시다와 간장, 설탕만으로도 가능합니다. 기성품으로 판매하는 국시장국을 사용해도 되며 닭고기에 식은 후라이드 치킨이나 진거 더블다운 같은 걸 쓸 수도 있지만 보통 남은 튀김류들은 가츠동으로 해먹습니다. 가마쿠라시에서는 한때 새우가 많이 나서 닭고기 대신 새우를 이용한 오야코동을 많이 먹었다는데 이 경우는 가마쿠라동이라고 부릅니다. 오리지널은 꽤 단맛이 강한 편이므로 응용할 때는 입맛에 맞게 설탕을 줄일 필요가 있는데 양파를 많이 넣으면 양파의 단맛으로도 충분하며 매운맛을 원한다면 고춧가루를 넣어도 됩니다. 이름을 직역하면 부모 자식 덮밥으로 어떻게 보면 비극적인 메뉴인데 그 때문에 무정란이 아닌 유정란으로 오야코동을 만들면 유대교 율법에 어긋나게 됩니다. 새끼 염소를 그 어미의 저주로 삶아도 안 된다. 출애굽기 23장 19절. CU에서 오야코동 돈불이라는 이름으로
이 오야코동을 출시했는데 계란은 고사하고 야채 쪼가리 하나 없이 오직 닭고기와 소스, 밥만으로 이루어져 있고 양도 미묘하게 적었습니다. 오뚜기에서도 오야코동이란 이름으로 판매하고 있는데 오뚜기밥과 오야코동 소스를 종이 상자에 동봉해 판매하며 야채도 조금 있고 무엇보다 계란이 많습니다. 미야기현에는 닭과 계란이 아닌 연어와 연어알로 만든 오야코동도 있는데 이것은 하르코메시라고 하며 미스터 초밥왕에서 소개된 적이 있습니다. 추억의 식당 이야기에 치킨 달걀 덮밥이라는 이름으로 등장하며 마이 리틀 텔레비전의 김희 작가는 오야코동을 먹는 모습이 펠리컨 같아 김희 펠리컨이라는 별명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일본에선 경찰서 추조실을 떠올리는 아이템으로 쓰이는데 과거 일본 제국 경찰이 용의자들을 신문할 때는 식사로 오야코동을 한 그릇 먹게 했다고 합니다. 흔한 가정식이라 가족을 떠올리게 하고 이름 역시 부모와 자식이라 이 덮밥을 먹으면서 집 생각이 나서 사건의 전모를 술술 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당근과 채찍에 가까운 신문 방식인데 한국에서는 이 방법을 응용해 설렁탕으로 바꾼 것이며 최근 일본 만화에서는 수사기관에서의 오야코동이 가치동으로 자주 나옵니다. 미국 가수 폴 사이먼의 노래 어머니와 아이의 재회는 사실 사이먼이 중국 식당 메뉴에 나와 있는 요리인 치킨과 달걀 이름에서 따온 제목이랍니다. 텐동. 일본식 튀김인 덴뿌라를 얹은 튀김 덮밥으로 보통은 에비텐동, 토리텐동 등이 많고 호화롭게 모듬 튀김을 얹는 것은 조금 드뭅니다. 새우튀김이 기본으로 들어간 경우가 많아서 새우튀김 덮밥으로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도 많으며 외래어 표기법에 따르면 텐돈이지만 보통 텐동이라고 부릅니다. 밥 위에 덴뿌라 몇 가지를 올리고 간장 소스를 더한 튀김 덮밥인데 올라가는 튀김 종류는 주로 새우, 단호박, 오징어, 가지, 연근, 꽈리고추, 붕장어, 온천 달걀, 김, 모듬 야채 등이 있습니다. 대개 튀김이 덮이는 작은 그릇이 얹어져 나오는데 이 그릇에 튀김을 덜어가며 먹으며 반숙으로 나오는 달걀을 밥 위에 터뜨려서 먹는 것이 기본적인 식사 방법입니다. 덴푸라의 종류가 워낙 많기 때문에 올라가는 튀김 종류도 다양하지만 고기 튀김이 올라가는 경우는 없는 편으로 굳이 따지면 가라아게 정도이며 그것도 올리는 집이 드뭅니다. 일본에선 소고기나 돼지고기 튀김이 올라가는 순간 이미 텐동이 아니라고 보면 되는데 이것은 덴푸라가 고기를 금하는 기간인 포르투갈어 티엠포라에서 유래했기 때문입니다. 아무래도 과거 일본이 육식을 금기시한 영향으로 인해 서구화된 지 한참임에도 식사에 육류가 차지하는 비중이 적은 편인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도 돈부리가 육류 비중이 높은 요리라서 그런지 고기 튀김이 들어가기도 하며 한국에선 새우 등의 해산물을 빼고 대신 육류 튀김을 올리는 텐동을 메뉴에 넣는 경우가 있습니다. 밥에 튀김을 얹어 먹는 것이 느끼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간장 소스의 맛이 중요하며 와사비를 곁들여 먹는 것도 맛있게 먹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주로 느끼함을 잡는 용도로 꽈리고추가 들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텐동 전문점 중에선 기름에 참기름을 섞어 조리하는 곳들도 있어 맛은 좋아도 느끼해 못 먹는 상황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새우튀김이 기본으로 올라가다 보니 단순 튀김 덮밥이 아니라 새우튀김 덮밥으로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진짜 새우튀김 덮밥은 애비동으로 애비동에 올라가는 새우튀김은 텐동의 새우튀김과는 달라 텐동의 새우튀김은 밀가루물을 묻혀 튀기며 애비동의 새우튀김은 빵가루를 입혀서 튀깁니다. 백종원의 골목식당 신포시장 편에서 텐동집을 백종원이 극찬하면서 화제가 된 바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의례적으로 텐동에 새우튀김 2개를 얹어주는 게 안무개 룰인데 이걸 따서 만자이에서는 시간차를 두고 같은 개그를 2번 시전하는 은어로도 사용됩니다. 귀멸의 칼날 등장인물인 칼로지 미츠리가 좋아하는 음식 중 하나로 무려 10그릇이나 먹어댔으며 환생하고 나서도 남편과 텐동 집을 차렸습니다. 이것들이 한국에서도 유명한 주요 돈부리들이었으며 이 밖에 수많은 돈부리들이 있습니다. 돈부리의 가장 대표적인 이미지는 커다란 밥 공기인데 많이 유통되는 평균적이며 일반적인 크기는 가장 넓은 원이 약 11.6cm, 높이가 약 7.8cm, 밑바닥 부분 지름은 약 5cm가량입니다. 그만큼 밥과 부재료도 많이 올라가고 소스도 골고루 두르기 때문에 맛이 골고루 스며드는데 큰 그릇이라는 의미라 반드시 그릇이 동그랄 필요는 없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운하기동은 사각형 그릇에 담기는 경우가 많으며 그 외에도 테이크아웃일 경우 일회용 사각형 그릇이 쓰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요지경제편은 일본의 대표 덮밥, 돈부리의 모든 것이었습니다.